안녕하십니까, 임윤혁입니다. 오늘은 이곳 지형에 맞는 전유정조법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좋을까? 수온과 수심, 조류, 물색을 점검하고 뱅에돔의 서식 여건과 뱅에돔이 몰려들 만한 포인트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채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곳에서 할 낚시 장비 소개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에서 1.5 정도인데 저는 현재 1호대입니다. 1호대지만 이제 허리가 좀 강한 1호대 충분하겠죠. 그리고 릴은 한 2호에서 한 2.5 줄이 한 150m 정도 감길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호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듭은 없고 기울지 전유동 기울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키를 바꿔서 뽕돌을 가감할 수 있는 기울지입니다. 그리고 원줄 2호줄에 목줄은 현재는 2호줄입니다. 왜냐면 이제 2호줄이 굵을 수도 있고 가늘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여기서 나오는 사이즈는 아마 2호줄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따 저녁에 야간 낚시에서는 3호줄 이상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현재 달지 않지만 조류 속도에 따라서 봉돌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더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모든 낚시꾼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뱅에돔 바늘 한 5호에서 한 7, 8호 사이 그 정도가 적당하고, 또 지금은 뽕돌을 안 다는 대신에 바늘 무게로서 뽕돌 역할까지 하는
약간 바늘이 무거운 그런 바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듭은 도래를 사용하는 직결 매듭입니다. 직결. 도래보다 생각처럼 약하지도 않고 굉장히 강도가 좋습니다. 전유동 채비 세팅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낚시에 임한다. 당일 도착한 포인트는 얕은 수심에 많은 여밭을 형성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는 곳이다. 뱅에돔 낚시에 있어 이런 지형은 많은 잡어와의 힘겨운 싸움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비해서 밑밥도 따로 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준비한 밑밥용 크릴은 현지에서 완전 해동된 밑밥은 아니었다. 지금 이제 밑밥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크릴이 녹아있으면은 그냥 개면 되겠는데 지금 이거 뭐 냉동실에 꺼낸 거라서 전혀 안 녹았습니다. 이럴 때는 물에서 담궈가지고 두면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뱅에돔 낚시는 크릴을 잘게 부숴 쓰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이제 밤에 이따 야간까지 하니까 야간에는 부숴 쓰는 것보다도 원형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일부는 약간 이제 지금 부숴 쓰고 일부는 원형 그대로 쓰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무조건 크릴을 갖다 부숴 쓰는 것보다 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잡어가 많았을 때 잡어 분리할 때 잘게 부숴 쓰면은 잡어가 금방 먹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쓰면은 잡어가 먹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전원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서로 잡어들 간에 먹이 경쟁도 하고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파우더를 섞어 쓰는데 물론 한밤에는 파우더 안 썼고 이제 맨크릴만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편의상 낮에도 해야 되니까 이제 파우더 섞였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한 7, 8m 이하에서 먹기 때문에 파우더 집어제 있죠. 집어제도 이제 약간 무겁게 쓰는 게 원칙인데 이곳은 저번에 와보니까 수심 뭐 3m, 2, 3m에서 뭐 깊어야 한 4m, 5m권에서 먹습니다. 하기 때문에 집어제, 파우더 종류는 가벼운 거, 비중이 가벼운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는 좀 부수고 반은 원형 그대로. 그리고 크릴도 이렇게 부실 때는 완전히 해동된 것보다도 한 반쯤 해동된 것이 부수기가 가장 좋습니다. 바다 낚시에 있어서 밑밥은 어떤 식으로 배합하고 개느냐에 따라 그날의 조과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밑밥용 크릴과 집어제를 배합할 때 비율을 맞추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원형 그대로 쓰는 이제 크릴은 저는 이제 잡어 분리용으로 쓸 겁니다. 잡어 분리용 쓰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뱅에돔 파우더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물에 잘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첨가해가지고 발 밑에 던졌을 때 흘러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흘러나가면 잡어 분리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통 밑밥으로 사용되는 크릴은 냉동된 크릴을 밑밥통에 넣고 포인트에 올 때까지 해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밑밥을 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급조된 크릴이나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크릴이 미처 해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반해동된 상태라도 신속하게 물로 녹이고 배합할 수밖에 없다. 이면혁 씨 또한 미처 해동되지 않은 크릴을 물로 반 정도만 녹이고 신속하게 밑밥을 개서 낚시를 시작하고 있다.
자, 뱅에돔 낚시는 처음에 도착하면은 그 네 포인트까지 밑밥을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고근방에 있는 잡어들 한 12분 동안은 잡어를 갖다 발밑에 묻는데 주력해야 된다. 처음부터 포인트 밑밥이 던져지면은 잡어가 멀리까지 나가서 뱅에돔 낚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잡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종은 확실치 않지만 대충 뭐 다리돔하고 학꽁치도 보이고 그리고 전갱이 새끼가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멀리 밑밥 던지면은 잡어들 때문에 그날 낚시는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도착하시면은 한 10분 이상은 잡어 먹는 데만 주력해 주십시오. 밑밥은 앞에만 쳐도 이제 멀리 있는 뱅에돔도 이제 보기 때문에 앞에만 쳐줘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에돔 낚시할 때는 감성돔 같은 어종보다는 주둥이 입이 작기 때문에 거의 꼬리하고 머리는 띈 상태로 작게 써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심이 깊지 않은 지역은 가까운 거리보다는 낚싯대 길이가 5m니까 낚싯대 길이에 3개에서 4개 정도, 그러니까 15m 이상, 한 25m 정도, 그 정도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후에 도착한 포인트의 상황은 그리 좋은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다. 물때는 두물이었고 날물, 즉 썰물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썰물이라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문제는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단 밤낚시까지 고려하고 온 이상 낮낚시의 입질 활성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오늘의 첫 입질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뱅에돔은 낚이지 않고 용치놀래기가 낚이고 말았다. 용치놀래기 치고는 제법 괜찮은 씨알이기는 하지만 뱅에돔 낚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잡어일 뿐이다. 동행 출조했던 낚시인도 마찬가지. 용치놀래기 입질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제법 씨알이 있을 것 같았지만 낚여 올라온 것은 뱅에돔이 아닌 말쥐치. 말쥐치는 보거목 쥐치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최대 35cm까지 자라며 군집성이 강하다. 몸과 머리가 납작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며 보통 4월에서 7월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뱅에돔 낚시에서 주로 여름철에 낚이는 잡어로도 알려져 있다. 멀리까지 잡어가 있네. 다시 입질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낚인 건 역시 잡어였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말하는 이제 용치 놀래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의 35m 이상 원투했거든요. 그런데도 잡어가 나오네요. 아직까지 잡어 분리가 덜 된 듯 싶고 조금 더 잡어를 좀 당겨가지고 더 해보겠습니다.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얼만큼 잡어를 성공적으로 발밑에 모아두었냐에 따라 그날의 조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잡어가 분리되었고 원하는 공략 지점에 뱅에돔이 들어왔다면 틀림없는 입질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잡어가 낚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원거리에도 잡어가 낚인다고 하면 근거리권의 잡어들이 미처 모이지 않았거나 원거리, 즉 공략 지점에 뱅에돔의 활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일단은 근거리권 위주로 잡어를 불러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자, 지금 뒤로 찌가지고 전이동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기가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비에 변화를 줘가지고, 지금 생각에는 비봉돌 정도 하나 더 달아서 약간 멀리랑 기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에돔이 표층에서 추위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채비를 좀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흔히 바다낚시에서 감성돔 낚시와 뱅에돔 낚시를 많이 구분짓고 있는데 뱅에돔은 군집성을 띠고 있어 한 번 입질이 시작되면 떼고기를 만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지루하더라도 한 번 입질이 시작되면 연속으로 낚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뱅에돔 낚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아직까지 이런탈 입질이 없는 가운데 봉돌을 추가로 부착해서 채비를 좀 더 무겁게 공략했지만 이번에도 용치 놀래기가 낚이고 말았다. 지금은 발 밑에만 밑밥을 치고 밖에 쪽에 밑밥 한 조각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자부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용치 놀래미인데 자리돔하고 전갱이 같은 종류들은 앞에 다 모아놨는데 바닥에 있는 고기들 이런 거 용치 그거는 아직 안 들어옵니다. 바깥에 큰 고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 좀 멀리 육식어종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설치지 못할 텐데 지금 멀리 던져도 지금 제가 한 거의 40m 정도까지 던져보고 해도 이런 것만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썰물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중썰물은 아직 안 됐고 조금 있으면 중썰물 정도 됩니다. 물이 바뀌면은 아마 상황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저녁에 한 6시 넘어서 한 7시 정도 그때쯤이면 아마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새 늦은 오후로 치닫고 있었다. 낚시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밤낚시까지 생각해서 준비해온 터라 그리 초조하지는 않지만 한 마리의 뱅에돔도 구경하지 못한 처지라 출조한 일행들 모두 손맛이 그리울 때가 되었다. 구미에서 온 윤성진 씨가 드디어 오늘의 첫 뱅에돔을 낚아내고 말았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뱅에돔이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윤성진 씨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울산의 류상조 씨도 마수거리 뱅에돔을 걸어올렸다. 이제야말로 뱅에돔들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이영덕 씨가 낚은 것은 긴꼬리 뱅에돔. 3명의 조사가 연거푸 짜릿한 손맛을 본 순간이다. 뱅에돔은 흔히들 돔이라는 이름 때문에 돔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뱅에돔은 농어목 황줄 깜정이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참돔, 감성돔과는 다른 종류에 속하는 어종이다. 몸체는 코발트 빛을 띠고 있고 눈은 오팔색 눈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감성돔과 함께 최대 인기 어종으로 통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바다낚시 어종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뱅에돔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중 동굴이나 여에 박히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뱅에돔 낚시에서 초기에 제압을 하지 못하면 낚아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센 어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7, 8월이면 연안 가까이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낚시인들이 여름철 어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바탕 뱅에돔 소동이 일어나더니 다시 갯바위는 잠잠해지고 있었다. 그동안 3명의 조사가 연거푸 뱅에돔 손맛을 보는 동안 임윤혁 씨는 잡어입질 외에는 제대로 입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예상 입질 시간이 되지 않았기에 좀 더 기대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잠시 소동이 일어났지만 아직 날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좀 더 굵은 썰의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밤낚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언제 어떻게 뱅에돔이 입질을 할지는 뱅에돔 자신만이 알 뿐이고 낚시인에겐 오로지 예상과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낚시란 계산된 공식이 아닌 자연의 법칙과 맞춰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야, 저기 멀리서도 잡아가 나와, 또. 뱅에돔 입질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잡어 입질이 가세했다. 낚시 초기에 비하면 잡어 입질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잡어들이 낚시인들을 성가시게 만들고 있었다. 크다. 이번에는 임윤혁 씨 바로 옆자리에서 무언가 큰 놈이 걸려들었다. 어떤 놈인지는 낚아보면 알겠지만 힘쓰는 것이 여간한 놈은 아니다. 그러나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놈은 달아나고 말았다. 씨알이 제법 큰 놈이었는데 바늘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그쪽이 여쪽이라 쓸릴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버팅했는데 나 여에 쓸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못내 아쉬운 듯 다시 캐스팅하는 박경환 씨. 무언가 거대한 놈이 물고 늘어졌고 뱅에돔 전용 6호 바늘에 걸렸는데도 녀석은 빠져나가고 말았다. 무언가 거대한 놈이 밑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잡어보다는 제법 씨알 굵은 놈이 가까이 접근했다는 뜻도 된다. 강렬한 햇살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대형급 뱅에돔들과의 사투가 벌어지는 순간이다. 이번엔 남대현 씨의 히트. 소강 상태였던 갯바위가 다시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드디어 임윤혁 씨의 히트. 임윤혁 씨에게도 제대로 된 손맛을 볼 기회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손맛을 만끽하면서도 신중하게 놈을 제압하고 있었다. 긴끌 해야 되는데. 아직 크진 않고, 한 30cm, 30한 2cm 정도. 근데 저 앞에 툭 있어가지고, 꺼내기 굉장히 나쁘네요. Green seagull turn a deeper blue. I could not foresee this thing happening to you. 다시 쏟아지는 입질. 남대현 씨는 연거푸 2번 입질을 받은 셈이다. 긴끌입니까? 네. 긴끌이 가야 돼. 이번엔 연거푸 낚인 뱅에돔 중에 2마리가 긴꼬리 뱅에돔이었다. 뱅에돔은 크게 긴꼬리 뱅에돔과 뱅에돔으로 구분된다.
긴꼬리 뱅에돔은 꼬리 지느러미가 V자형이고 아가미가 선명한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은 어느새 오후 5시를 훨씬 넘고 있었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낮에서 밤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바다는 여기서 낮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푸른 바다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젠 조금씩 밤 낚시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이영덕 씨의 두 번째 입질. 그 역시 전유동 채비로 뱅에돔을 노리고 있었고 두 번째 뱅에돔 손맛을 보고 있었다. 좀 어두워지니까 이제 좀 크게 나오네요. 시야를 점점 굵어지고. 이민혁 씨에게도 다시 입질이 찾아왔다. 과연 이민혁 씨에게도 두 번째 뱅에돔이 나올 것인가? 하지만 아쉽게도 낚여 올라온 것은 쏨뱅이류였다. 이제 드디어 이제 피고름 시간이 됐습니다. 물때는 중설물이 약간 넘어서 보이고요.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때 정도는 아까는 이제 잡을 모아놓고 멀어졌지만 어두워지면서는 가까이 앞에 턱 앞에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들도 이제 담담해주고 국내 좀 특성상 밤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갈 시간에는 씨알 좋은 뱅에돔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압으로 어둠이 찾아오면서 주인은 점점 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낮에 손때를 많이 탄 포인트라면 밤에 대형 뱅에돔 입질을 기대할 수도 있다. 낮 시간에 극성을 부리던 잡어떼들조차 어느 순간인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고요한 정막을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깨워줄 뿐이다. 또한 한겨울의 밤은 무서운 속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법이다.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둠과 추위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긴꼬리 뱅에돔 한 20한 7, 8cm 되겠습니다. 잡어 입질조차 없는 한적한 갯바위. 서편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햇살이 아쉽게나마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이제는 밤낚시를 위해 전자찌에 불을 밝히고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도하게 된다. 이제는 전유동으로 하는 원거리권 공략보다는 반유동으로 근거리권을 공략해야 할 때다. 그만큼 뱅에돔도 가까이 접근했다는 뜻이 된다. 임윤혁 씨에게 들어온 입질. 점점 굵은 씨알의 뱅에돔이 낚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엄청 힘이 센 놈이 달려들었다.
뭔지는 낚으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형급은 틀림없을 정도로 놈의 저항은 대단하다. 잘 좋습니다. 네, 목줄이 고기가 쓸려가지고 못 잡는 줄 알았어요. 시작 좋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멀리보다 가까이 그 갯바위에서 약 10m 안팎으로 붙여가지고 낚았습니다. 밤에는 무조건 멀리보다는 가까이 노래합니다. 아이고. 한 50cm 정도 되겠습니다. 어림잡아도 50cm급은 충분히 됨직한 뱅에돔. 낚시인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5자급 뱅에돔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힘겨운 사투를 벌인 증거라도 남기는 듯 이 뱅에돔의 몸 곳곳에는 긁힌 상처가 역력히 남아있었다. 이 정도 씨알이면 손맛이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것이다. 낚시인들 사이에는 흔히 말하는 대형급 뱅에돔 또는 대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낚인 대성어의 무게보다는 체장 길이, 즉 씨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먼저 보는 법인데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대형급 뱅에돔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위가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에는 무조건 앞으로 붙여야 된다. 왜냐면 뱅에돔들이 수평상 벽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먼 바다에 물론 있는데 먼 바다보다는 가까이 벽 쪽으로 또 낮에보다는 자보가 덜합니다. 자보상이 조금 자보가 없으니까 벽으로 붙여도 그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낮에 같으면 자보들이 많이 치고 해서 입질이 없지만 밤 되면 이제 자보들도 이제 숨고 하니까 그리고 수심도 밤에는 그 낮보다 그 아치 깊이 안 묻습니다. 한 2m에서 한 3m 사이. 현재 이곳 같은 데는 그 정도 충분합니다. 그다음 낮에는 목줄 2호줄 쓰다가 지금 조금 전에 목줄을 3호줄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낮에는 저주동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반유동. 지금 총 그 찌미 수심이 한 2.3m 정도. 그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밤낚시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소음과 불빛일 것이다. 특히 수심이 얕을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심하게 들릴 경우에는 소음보다 불빛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민혁 씨를 비롯한 일행들 또한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불필요한 불빛은 삼가하고 잡담조차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바짝 긴장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긴장된 가운데 이번엔 윤성진 씨에게 입질이 왔다. Two worlds collide, rival nations. It's a primitive clash, pitting years of frustration. 뱅이를 치우는데 감성돔이 올라오네요. 어이구. 당연히 뱅에돔이라 생각했지만 걸려든 녀석은 바로 감성돔이었다. 얼핏 씨알도 50cm급에 육박하는 제법 큰 녀석이다. 50cm급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감성돔. 뱅에돔 낚시에 감성돔이 낚인 것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다. 특히 씨알 또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굵은 녀석이다. 감성돔이 낚인다는 것은 그만큼 연안 주위에 씨알 굵은 어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활성도 또한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굵은 녀석들이 낚인다는 것은 이민혁 씨를 포함한 일행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찌만 바라보고 있었다. 되도록이면 밑밥을 아껴가면서 뱅에돔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다. 낚시란 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원하는 대상어를 유혹하고 그 대상어가 입질하기를 기다리는 것. 거기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낚시인 것이다. 다시 박경환 씨에게 찾아온 입질. 이번에도 제법 쓸만한 씨알의 뱅에돔이었다.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야, 수족관 더. 네, 지금 물이 바뀌어서 지금 고기들이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박경환 씨가 낚은 것은 긴꼬리 뱅에돔이었다. 긴꼬리 뱅에돔은 뱅에돔보다 더 따뜻한 수온에서 낚인다는 말이 있다. 쿠로시오 난류가 흐르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뱅에돔보다 긴꼬리 뱅에돔이 낚이는 곳이 더 남쪽에 있을 정도로 긴꼬리 뱅에돔은 난대성을 띠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뱅에돔보다 씨알면에서 더 굵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인기 어종으로 통하고 있을 정도다. 박경환 씨 또한 긴꼬리 뱅에돔의 진한 손맛을 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다. 어느새 들물로, 즉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고 있었다. 물때가 바뀔 때마다 바닷속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렇게 물때가 바뀔 때 긴꼬리 뱅에돔이 나왔으니 이제는 뱅에돔보다는 긴꼬리 뱅에돔이 낚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문제는 철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밤낚시를 하기로 했지만
꼬박 밤을 새워가며 하는 밤낚시는 아니었다. 또한 많은 수의 뱅에돔을 낚았고 이만하면 손맛을 톡톡히 본 셈이다. 낚시인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큰 녀석을 잡으면 더 큰 녀석을 낚고 싶어하는 것이 낚시인의 심리다. 하지만 철수할 때는 미련 없이 철수할 수 있는 것이 낚시인들의 약속이며 지켜야 할 예절인 셈이다. 오늘의 조항은 한 10여 수 정도 됩니다. 30cm 이하는 이제 다 방류해주고 그 이상만 감성돔 큰 게 한 50 정도, 뱅에돔도 한 50cm, 뭐 45cm 해가지고 한 1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글쎄 생각 같아가지고는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싶은데 안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추돌물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이제 그만 접을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낚시는 시작은 있고 끝은 없다고들 한다. 처음에는 단지 낚시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낚시인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킨다. 오랜 경험에서 얻어지는 노하우와 바다라는 자연에서 배우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낚시인들은 갯바위를 찾는다. I walked the avenue till my legs felt like stone. I heard the voices of friends vanished and gone. At night I could hear the blood in my veins, just as black and whispering as the rain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Ain't no angel gonna greet me. It's just you and I, my friend. 낚아내는 손맛, 놓아주는 리더, 낚시 문화 실천의 기쁨입니다. Thousand miles just to slip this skin. The night is falling, I'm lying awake. I can feel myself fading away. So receive me, brother, with you faithless kiss. Or will we leave each other alone like this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